안녕하세요. 제가 이화여대를 간 지 3년째 되던 해인 99년에 불문과하고 불어교육과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어교육과에서는 교수법, 교육학 전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저기 가니까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낀 게, 이게 정체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 정체성하고는 관계없는데 이제 가면은 저는 거기서 소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강조하는 상호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딘가에서는 소수자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한국에 있으면 다수자지만은 인천공항 떠나면 바로 소수자가 되죠. 그리고 소수민이고 이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죠. 2009년부터 이제 다문화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강연을 해보니까 이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래서 다문화 강연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강연 참 잘 들었는데 좀 더 알고 싶으면 뭘 읽어야 됩니까? 근데 마땅히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없었어요. 어떤 책은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고 어떤 책은 뭐 그냥 너무 지역적이고 그래서 내가 강연하면서 하던 이야기를 조금 책으로 한번 묶어보자.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에 보면 백록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이런 정도의 이제 학부모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죠. 그래서 보고 뭔가 그래서 학부모자고 열심히 강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강연을 마치고 돌아 나오는데 그 강연할 때 보니까 요즘도 이렇게 창가에서 두 번째 앉으신 분이 자꾸 눈물을 흘려요. 자꾸 닦고 계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이렇게 보면 눈에 아주 좀 안진 눈에 질환이 있나?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저 교수님 그런 거야. 아주 정말 뭐랄까 수줍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박수 한번 하고 싶어서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 아니라는 게 딱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중국에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끄적거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계속 눈물을. 근데 그분은 끝내 그 이상의 말씀은 안 했는데 저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하면 알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오늘 제가 한국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교수님이 다 해줬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악수라도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가슴에 지금 상처를 안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갑질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 주민이 남한에 비해서 4%밖에 안 돼요. 근데 언제 요 4%는 뭐냐 하면 더러워도 참는 단계예요. 근데 언제부터 안 참느냐 하면은 10%가 되면 안 참아요. 근데 10%가 통계적으로 얼마 남았느냐? 12년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다문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동일한 영토 내에 여러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들이 사는 사회. 여기가 지금 이태원 밤거리에 지금 이 시간에 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무슬림도 보이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다문화 사회인데 이태원은 아주 독특한 곳이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태원과 같은 곳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안산에 가면 원곡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 엄마를 둔 애가 90%예요. 여러분들 다문화 사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못 살아서. 1860년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1860년대부터 나갔는데
저기 두만강 넘어서 용정으로 갔죠. 그 용정에서 1880년대 태어난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도 조선족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자,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 한국계 1, 2, 3세, 그죠? 한 몇만 명 정도 될까요? 200만. 갑자기 경매장 비슷해졌는데. 200만은 중국에만 200만. 정답은 743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남한이 우리 전체 인구의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에요. 왜 나갔나? 못 살았으니까 나갔죠. 무슨 식민지 개척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난민들, 그죠? 일제시대 때 나가고, 한국동란 때 나가고, 우리는 난민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죠? 그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난민을 가장 안 받는 나라예요.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시킨 나라로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자, 못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90년대 이제 외국 여성 결혼 이민자 들어왔죠. 이 여성들이 왜 들어왔나? 한국 여성들이 농어촌으로 시집을 안 가서 그래요. 그게 정답. 그럼 무슨 말? 한국 여성이 안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한국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죠.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 왜 들어왔나? 80년대 3D 업종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버젓이 일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4년에 180만 명인데 저 사람들의 국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180만 명의 국적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아까 만의 기회를 드릴게요. 100개국 계속 100원 공천. 201개국. 거의 나라란 나라는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는 한비아 씨는 가지만 다른 사람 안 가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이토록 많이 와서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긍정적으로 봐야죠.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제가 종이 주고 다문화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적으세요. 가장 많은 건 외국인, 그 다음에 동남아. 한국인의 아주 나쁜 버릇은 다문화를 절대 자기와는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들. 왜냐면 자기는 단일하거든. 다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우린 본래 다라는 거를 체질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어져 있는 인간들. 자, 보세요. 외국인들 앞으로 계속 늘어나요. 그죠? 현재 인구, 외국인 주민이 얼마냐 하면요. 225만 명 정도. 225만 명 정도면요. 어떤 정도냐 하면 전라남도 인구 다 합해도 그게 안 돼요. 전라남도보다 더 많은 거예요. 도민 다 합해도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 경기, 서울, 그죠? 서울이 랭킹 2위예요. 인천, 네, 여기 수도권이죠, 그죠? 경기도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써요. 인천도 마찬가지야. 서울 잠잠해. 자, 외국인 근로자, 그죠? 외국 동포, 뭐 이런 사람들이죠. 특히 이 조선족, 그죠? 자,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 2030년에는 10.2%가 된대요. 근데 문제는 10.2%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10.2%가 되면 외국인들이 참지 않기 시작하는 거야. 12년 남은 거예요, 12년. 외국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죠. 관계 개선은 누가 먼저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인데 4%가 96% 보고 우리 관계 개선하자 손 내민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이 돼요? 안 되지. 우리가 변해야지. 그 다음에 이 다문화에 대한 오해가 아까 심각하다고 그랬죠.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다문화를 싫어할까? 이 용어를. 가만 보니까 이 단일의식이라는 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이 곰이. 뭘로 의해서 들어갔냐면 교육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1968년에 국민교육원 현장을 배워요. 그 다음에 72년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여러분들 국기를 보고 맹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정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거야. 하는 것도 그냥 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그걸 날이면 날마다 한 거예요. 교과서는 우리한테는 사실 이게 성서나 다름이 없죠.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보면 2007년까지 자랑스러운 단일민족, 보기 드문 단일민족,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단일민족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문화 맹에 걸려요. 색깔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되면 생명이죠. 이 구분이 안 돼. 다문화 사회 속에 살면서도 그런 줄 몰라. 이게 다문화 맹인 거예요. 이 다문화 맹에 걸리면 아주 쉽게 차별을 해요. 여러분들 일간 스포츠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사진 2개 주고 위에 보면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림은 틀린 게 없어요. 사실 다른 그림 찾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다른 거하고 틀린 게 헷갈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해. different하고 wrong이 different 하면 wrong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보면 깜둥이. 토나 연비 씨죠. 연비 토나 씨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내 이름은 연비. 거긴 이렇게 나와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왕이야. 아프리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여기 2002년에 한국에 왔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2009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 2011년에 부산에 사우나를 가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안 됩니다. 왜요? 외국인. 그래서 한국 국적을 보면서 한국인.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도 외국인. 그래서 한 SBS라는 곳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73.6%가 외국인이라고 대답해요. 이건 먼 지구촌에 있는데 사고는 거의 민속촌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책 보면 41쪽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조성관이라는 기자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골, 가장 큰 시골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전혀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기자가 왔어요. 그래서 사장에게 묻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대답이 저거예요. 에이즈 걸렸을지도 모르잖아요. 7살 난 자녀를 둔 주부에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여성은 참을 수밖에 없어요. 4%도 안 됐으니까. 근데 10% 되면 안 참는다니까. 그럼 저 여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한국 국적 취득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언젠간 두고 보자. 한번 맛을 보여주마. 그거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다문화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인의 옷은 하면 한복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오늘도 아무도 입지 않은 중국, 일본, 동남아 여행들 하셨겠죠? 이제 비디오를 한번 돌려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전통 옷을 가장 안 입는 사람들. 우린 우리 거 버리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혼주가 하객을 맞이합니다. 아빠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양복. 엄마는요? 그게 다문화야. 멀리서 찾지 마세요. 이게 다문화라고. 근데 이 모습을 가만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 프랑스인 친구에게 저걸 보였더니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한복이 없나요? 엄마는 양복이 없나요? 우리는 요것을 한국적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을. 근데 우리의 이제 문화관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다 한복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은 하객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못 봐주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남존 여비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는 양복 입고 준치적이고 서양의 걸 받아들이고 여자는 한복 입고 그렇죠? 보수적이고 뭘 지켜야 되고
한국은 참 보면은 정말이지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희게 입어 소복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검게 입잖아. 이렇게 입으면 누가 상 준지 모르죠. 어떻게 표시해요? 여기 이거 하죠. 그거 일본풍이에요. 서양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검게 입어요. 그죠? 근데 완장차진 않아. 서양에서 완장차면 히틀러인 줄 알아요. 여기 영정사진에 꽃장식 하죠. 그죠? 무슨 꽃? 국화꽃. 영정사진에 꽃장식 하는 거 저 일본풍이에요. 서양에서도 국화를 써요. 그런데 사진에다가 꽃장식 하진 않아. 찝찝한 것은 국화는 일본의 두 번째 나라꽃이고 일본 황실의 상징이에요. 저렇게 죽으면 한국 시민으로 죽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본을 미워하면 그리고는 그냥 또 따라할 때는 또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Déraciner les autres est un crime et se déraciner soi-même est une conquête. Déraciner les autres, 다른 사람의 뿌리를 뽑는 건 죄악입니다. 그네들의 언어와 문화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만큼 소중한 거예요.